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 이상 서울살이 중인 미국인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님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인 한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공장에서 일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취를 하면서 윗집 층간소음으로 골머리를 아파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랫집에 한 한국 남자가 이사 오고 나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답니다. 저는 오늘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인터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솔라님도 한국에 오셔서 해당 문제로 많이 힘이 드셨군요. 한국 남자의 도움을 받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궁금해지네요. 이제부터 솔라님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찾아보며 어디서 자취를 하는 게 좋을지 고심했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서울에서 자취를 할 거면 구로구가 딱 좋다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장 단지들도 많고 교통도 굉장히 원활하고 집값을 따지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구로구 자취를 목표로 하고 한국행을 준비했답니다. 제가 한국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이유와 굉장히 비슷했어요. 동아시아는 현재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곳이며 특히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공장에 다니며 돈을 바짝 벌어오기도 할 것이며 한국어와 한국의 경제 돌아가는 법을 배우고 미국에 돌아오기를 계획했답니다. 막강한 한국의 경영과 경제를 공부해와서 나중에 미국에서 제 사업을 차리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한국살이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고 돈을 바짝 벌 계획을 오기는 왔는데 제가 한국 사람들과 너무 친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쿨하고 털털하지만 정은 많은 그런 성격이 너무 저랑 잘 맞았어요. 마치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한 달간 갔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그런 소탈한 모습이 보였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안 사귀고 공부와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낯을 잘 안 가리는 한국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더군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수업을 마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들처럼 공부, 일, 즐겁게 놀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진짜 이 세 개를 다 잡으려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효율적인 계획을 짜야 했고 평소 9시간 정도 취침을 하는 것을 6시간 정도로 줄여야 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게 한국 친구들은 전날에 저랑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각자 자취방으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멀쩡히 메이크업을 하고 또렷한 눈으로 9시 수업을 들어와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놀았던 저의 몰골은 굉장히 상접했답니다. 저는 묘한 질투와 경쟁심이 발동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온전히 한국인 패치가 잘 되었답니다. 한국인들은 전날 새벽까지 놀다가도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 잘한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는 건 노는 거고 해야 할 건 또 해야 하니까요. 하. 네, 처음에는 어떻게 멀쩡히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하는지 싶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제 생활을 알차게 계획하게 되고 자기 발전과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윗집에 이사 온 중국 남자 때문이었죠. 새벽 2시, 3시가 다 됐는데 자기 중국 친구들을 불러서 엄청 시끄럽게 노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잘 시간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웃고 떠드는데 중국어로 떠드니깐 그게 또 얼마나 더 시끄럽겠나요? 진짜 내일 공장에 일을 가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깐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공장에 출근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서 꾸벅꾸벅 졸아버리니 일하는 곳에서 혼나기도 하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답니다. 제 일상의 바이오리듬이 다 까져버리는 것이에요. 귀마개를 끼고 자도 소리가 다 뚫고 제 고막에 박히는 것이에요. 제가 사는 자취방은 방음이 꽤 잘 된다는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리니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집 안에서 줄넘기를 하는 건지 계속 어느 특정 시간만 되면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유일한 낙인 주말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었거든요. 책 보는 것에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영화를 봐도 영화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쿵쿵쿵 거리는 일정 주기로 큼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을 못 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이것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으며 그 스트레스는 점차적으로 제게 우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참도 못해서 직접 찾아가서 문 앞에 쪽지로 조용해달라고 양해도 구해받고 직접 문을 두드려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로 저를 노려보며 뭐라고 말하고는 문을 다시 쾅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고는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죠. 경찰은 신고는 받았으니 조금 조용해달라라고 말만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경찰이 와도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더 시끄럽게 욕설로 섞어가면서 떠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유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요거트를 문에 걸어 작은 편지지와 함께 전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어떠한 방책도 통하지 않자 그냥 저는 자포자기를 하며 무기력하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랫집에 한국인 남자가 이사 왔습니다. 그는 비실비실 말랐고 되게 순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윗집 중국인 놈은 자기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아랫집 한국인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마개를 끼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나가봤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죄송한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실까요? 저는 이거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아랫집까지 들리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암만 별짓거리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집은 그냥 포기하세요. 이사 잘못 오시거네요. 라고 포기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는데 그는 갑자기 상기된 표정으로 아니요, 잠시만요. 이런 건 강하고 단호하게 나가야 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얇은 다리로 계단을 오르며 윗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갔죠. 그리고 그의 참교육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 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중국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한국인 남자는 중국어를 엄청 잘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는 중어중문학과였습니다. 그가 중국말로 중국인에게 한 10분간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했고 중국인은 기존의 심술궂은 표정에서 점차 불안함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한국인 남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중국인 남자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고 얼마 뒤 집에서 이사 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것을 10분간의 대화로 해결한 한국 남자의 방법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짜고짜 한국 남자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중국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 로펌 변호사라고 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법에 의거하여 당신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 것이며 보아하니 계속 이런 게 반복됐던 것 같은데 자기가 수를 써서 너를 무조건 빵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내용을 몇 항 몇 조를 덧붙였대요. 그러는데 그것은 모조리 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무슨요? 우리 아버지 경상도에서 포도밭 일구시는데요. 뭐 크크크. 이럴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뒤로는 저는 그 남에게 너무 감명을 받고 한국인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와
서로 음식도 가져다 주면서 친해졌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에 제 행복한 삶을 그 남자 덕분에 찾게 되었고 만족스러운 자취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임기응변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타고나는 건가요? 솔라님의 한국 생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우울 증상까지 갖게 된 솔라님에게 아랫집 한국인 남자는 어떻게 보면 귀인이었네요. 한국에서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